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에 수십 명씩 회생 상담을 진행하는 오승인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때문에 회생 고민 많으신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회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집이 있다고 사실 회생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강남에 위치한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요. 자세한 건 상담을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생이 진행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에서는 담보 채무는 탕감되지 않아요. 차량의 경우에 월 리스료나 이자를 납부하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드렸지만 부동산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담보대출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 채무자의 신용이 떨어지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을 진행을 할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채권기관이 국민은행처럼 제1금융권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해도 채권기관이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채무자에게 일시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채무를 일시에 전액 상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금융권이 아닌 신협이나 제2금융권, 3금융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기관과 먼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금융권이 아닌 채권기관은 사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합의를 보고 회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데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집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은행과 협의를 통해 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권에서는 계약서 자체에서 문구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담보채무를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2배가량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기관과 합의를 해서 소유자를 배우자로 변경을 하고 채무도 배우자로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집을 처분을 하고 남은 차액을 전월세 보증금에 넣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으로 보장을 받아서 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시켜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반 신용채무는 법원을 통해서 회생으로 변제를 하고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허가를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신청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또한 모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 진행하시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관련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저마시고 저희 오승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아래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